추석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수 단체들이 애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아마 한 200여 대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까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강력히 뭐 단속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착사를 내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법 전문이시니까요. 결국은 그 문재인 정권이 작년 개천절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개천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네. 한글날하고 네. 제가 보기에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숫자가 온 거예요. 그렇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막는데요. 이걸 저는 결국 이 아무런 법에 근거 없는 코로나 파쇼, 코로나 독재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우리 헌법이라든지 형법, 집시법, 전염병 예방법, 도로교통법 어느 법에 봐도 이게 아무 근거 없는 면허 취소라든지 뭐 삼중 차단이잖아요. 네. 이런 게 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 결사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본권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차량 시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 뭐 감염하고는 큰 관계는 없잖아요. 지난번 광화문 집회처럼 다중이 이렇게 운집해갖고 했을 경우 코로나 위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타고 시위하는데 그건 당연한 표현의 자유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게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무슨 군사 독재 정권보다도 더한 독재 어떤 코로나 독재라고 해야 하나요? 결국 이제 그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전염병 예방법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못하게 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수원지방법원에 예.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 김창룡의 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수원에서 판결이 이래 났어요. 드라이브스루를 이게 거부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수원지법의 판결이 드라이브스루 자체는 큰 위험이 없는데 네. 그걸 이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사전에 준비나 나중에 해상 과정에서 위험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래 불허했거든요. 근데 이걸 해산할 때 무슨 해산을 합니까? 이거 몇 명이 네. 또 이게 준비할 때 뭘 준비합니까? 차에 가서 그냥 가면 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요 미국과 똑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어요. 네. 코로나에 감염될 명백하고 클리어, 명백하고 네. 프레젠트, 현존하는 이런 게 대인적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 드라이브스루가 코로나가 감염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따라서 이게 이제 판결이 잘못됐고요. 더 웃기는 게 김창룡이라고 경찰청장 있죠. 예. 김창룡이 이분이 이게 면허 취소까지 한다니까 근거가 뭐예요? 얘네 물어보니까 도로교통법 46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이게 도로교통법도 찾아봤잖아요. 아, 예. 46조에 보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보면 이게 우리 자유로 같은 데 보면 차가 가는데 막 양아치들 있잖아요. 몇 명이 모여가 차를 갖다가 2대 이상 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옆으로 좌우로 막 하면서 한 명을 공격하는 거 있잖아. 예. 이런 게 난폭운전 있죠. 요런 걸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조문도 보면 이게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 좌우로 운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예. 드라이브스루 가면 이게 근데 쭉 순서대로 가면 되지 앞뒤 좌우로 해가 난폭 위험하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아무 게 근거 없이 저는 면허 제한 하려고 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또 그 사람으로부터 법학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님 있습니다. 이분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그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한하는. 그래서 이건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거 준전시 상태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개천절 집회 뭐 어떤 집회든 일체 불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허영 교수는요. 예. 제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 허영 교수 책을 필독서로 봅니다. 예. 우리 헌법을 볼 때 헌법은 이제 국민의 결단으로 보는 게 칼 슈미트고, 그다음에 헌법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게 허영 교수. 예. 유명한 이게 학자고 경희대학 교수죠. 예. 문재인이가 경희대학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허영 교수가 문재인을 많이 깝니다. 그러니까 좀 가르쳐야죠. 해초리 때려가면서. 자기가 가르쳤을 때하고 달리 하니까 그렇게 해처리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잉금지를 다른 말로 비례원칙이라 해요. 비례원칙을 과잉금지 원칙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률 그 격언 중에요. 그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과잉금지입니다. 예.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면 안 된다. 또는 이게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 상가 태우면 안 된다. 이런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예. 옛날에. 이게 과잉금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허영 교수 비판은 상당히 정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이요. 지금 이게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뭐 지금 이게 창궐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게 준전시, 바이러스가 준전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그게 훼손한, 이게 준전시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준전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게 세균이라고 뭐 세균 바이러스만 있으면 다 이게 준전시입니까? 우리 이게 북한은 진짜 전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북한 문제는 얼룩뚱땅 덮어버리고 코로나 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집회도 못하고 정부 비판을 입을 재갈을 물려버리는 이게 바로 코로나 파쇼라는 거예요. 그 홍준표 의원 얘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이분이 참 촌철 살인의 논평에는 따를 사람이 없어요. 아니 총리가 법학 통론의 기본 상식도 모르냐. 이 정권이 이제 다 해가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던데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생각이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요.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게 그 대깨문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대깨문들이 이재명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도 허물허물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낙연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김경수 살린다. 이런 말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또 이게 대깨문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한 번 더 이게 확인한 거죠. 왜냐면 이게 이재명이가 뭐냐면, 웃겨. 나는 진보주의자면서 또 이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다. 이 말은 좀 웃겨요. 나는 이게 뭐 물이면서 불이다. 이게 진보주의자면서 보수주의자 이건 좀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재명이가 말이 많잖아요. 이번에 페이스북 보면 자기가 옛날에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샀는데 수면제가 알고 보니까 소화제더라. 이래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도 코로나 우울증 힘내시오 막 이러잖아. 이재명이가 말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으면 혹 가다가 하나도 옳은 말이 나와요. 말을 100마디 하다 보면 한마디 정도 옳은 말 나오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이 말을 옳아요. 결국 이게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는 불법이 아니고 이거는 이게 그 허용돼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을 한 거죠. 다만 이게 대깨문과는 지금 댓글 보니까 빨리 탈당 안 하느냐고 대깨문들이 지금 난립니다. 어쨌든 이낙연과는 좀 차별화는 되기는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집행에 있어서 명료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번 그 이석기 석방 집회 7월 25일 있었어요. 차량은 2,000대나 동원했습니다. 영국 그 IC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이렇게 차량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도 없고 단 한 사람도 무슨 경찰서 출동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잣대가 같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울추가 같아야지 균형을 잡아야 줘야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친문 무죄, 그다음에 비문 유죄, 그리고 이게 좌파는 무죄, 우파 유죄. 이게 무슨 법이냐 말이에요. 잣대가. 그때 한 2,500대가 됐대요. 2,500대 이게 5km를 행진한 거예요. 5km를. 그것도 이게 시속 10에서 20으로. 이게 너무 저축하면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가 있죠. 거기 밑으로 가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아니 길을 막으면 교통방해죄라는 게 형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이석기 석방하는 이거는 이게 경찰이 시속 10에서 20으로 2,500대가 5km를 갔는데 한 명도 이게 조사도 안 하고. 근데 저희는 200대 신고하고 그것도 9대씩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원천 봉쇄하니 뭐 준전시 상태니 국민하고 이게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게 그 법을 갖다가 적용해도 너무 이게 저는
차별, 형평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 진인 조은산 씨 지난번 시무 7조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화제를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또 글을 올리면서 이번 그 공무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7시간을 만들어내 갖고 광화문 촛불 시위를 또 이렇게 끌어내서 결국은 그 집권한 정권인데 이 정권이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가득 차도 결국 광화문 광장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꼭 저처럼 뭐 표현한 건 아니지만 취지가 그런 취지예요. 네,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를 방역의 차원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정치를 하는 차원에 이용해 먹고 있고 이제 뭐 내년 4월 재보선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 가지고는 약발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책 실패다 이런 저런 걸로 지금 광화문에 나갈 일들이 그냥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가지고 다 두드러 맞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정권이 가장 걱정하는 거요. 야, 이게 코로나 이거 종식되면 어떡하나? 코로나 이게 뭐 한 자리에서 가장 어떡하나? 예. 왜? 코로나 숫자가 늘면 지지율이 오르고 이걸 이게 총선이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정말 이게 국민의 어떤 생명, 신체, 건강 이것까지 이게 정치에 이용해 먹는 이게 저는 현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진짜 코로나 방역해야 될 때는 많은데 그건 안 하고 이게 무조건 광화문 집회 몇 명이라도 어떤 집회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입막는 이걸 이게 활용하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은산 이분도요. 뭐 이분 외에도 이제 뭐 진중권 교수부터 해가지고 김경률 회계사부터 지금 이게 그 바른 소리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도 옛날에는 상당히 문재인 지지자였어요. 지지자였잖아요. 근데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앞으로 이게 저는 이런 대깨문 과거에 이걸 이렇게 반성하면서 제대로 이제 비판하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줄줄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중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매일 지금 그 신규 확진자 코로나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맞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혹시 정부가 이런 확진자 발표를 좀 조작이랄까? 이런 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은경도 상당히 좀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대통령은 이게 뭐 문재인은 정은경이 타임에 그 백인 있잖아요. 거기에 짜파구리 했던 그 감독은 빼버리고 2명인데 한 명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게 팩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차관 임명장을 주로 시화로 갔는데 전부 이게 100여 명 이상이 뒤에 떡 서가 있잖아요. 방역 이런 거고요. 근데 그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개천절 날 저는 뭐 1인 시위 있잖아요. 하고 드라이브 스루는 괜찮다 봐요. 드라이브 스루는 괜찮고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혼자 이제 교보문고도 많이 가니까 혼자 가서 1인이 되고 10명이 모이면 10인이 되고 100명 모이면 100인 되잖아. 그럼 이게 1인 시위로 갔는데 그게 10만이면 10만 시위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1인 시위거든요. 1인 시위는 되지만 저는 조직적으로 이제 그 광화문에 이번에 주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좌파들이 딱 이 덫을 놓고 이번에 제대로 광화문에 또 시위하면요. 또 이게 검사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광화문에 놓은 사람 또 핸드폰 정보, 통신비 2만 원씩 갖다 주면서 야, 자료 좀 달라. 통신비하고 자료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그쪽만 집중적으로 또 이게 검사하면요. 또 이게 모든 게 자유파가 광화문 때문이다. 이렇게 떠넘기려고 지금 딱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광화문 시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공연히 말씀하신 대로 정부한테 그렇지 않아도 딱 이렇게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필미를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북한군에 간 우리 공무원 참살 사건 그리고 이 코로나 방역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정말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렇게 퍼뜨린다 한다면은 정부로서 존재 의미도 없는 것이고 무신분립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입니다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정권이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